CBS 라디오 박정희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개각 이후 통일부 역할을 두고 이제 공방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이죠. 장 차관은 물론 대통령실 통일비서관까지 모두 외부 인사를 바꾼 상황에서 이 통일부 해체 수준의 개각이다. 이러한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는 또 통일부의 역할론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 위원장을 지낸 분이세요.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 교수님, 김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잘 보고 듣고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고향에 계신다고. 예, 고향에도 있고 서울에도 오고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에 이제 통일부가 굉장히 논란인데 지금 이제 대통령 말이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 지원부 같은 역할을 해왔다. 그래서는 안 된다. 달라질 때 됐다.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통일부가 대북 지원부였습니까? 이 말부터 좀 어떻게 대통령 말씀 들어보면은 통일부 존재 음. 자체가 싫거나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왜 저런 인식을 가졌을까? 음. 인지과학은 우리 진 교수가 전문가입니다만, 예. 적개심. 아하. 그러니까 선악 이분법의 세계관을 가진 분이잖아요. 죄 있는 자, 죄 없는 자. 검사 흑백, 출신으로서. 선악. 네. 제가 윤 대통령의 이런 사고 인식을 보면서 비슷한 인물이 떠올라요. 예. 북을 악마로 규정해요. 그분은 악마다. 악의 축이 하나다. 예. 그리고 악마와는 대화할 필요가 없다. 악마는 쳐부술 뿐이다. 악의 딕 축. 체니의 말인데요. 딕 체니. 예, 딕 체니. 아하. 그 연상이 많이 됩니다. 부시 전 대통령도 그런 말 하긴 악의 축 발언 하긴 했었죠. 예, 그렇죠. 그렇지만 딕 체니가 예, 원조니까. 예. 쳐부숴야 한다 하는 얘기까지는 안 했으니까. 안 했죠.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이 이걸 악으로 규정하면 대화, 교류, 협력 이거는 무의미한 거죠. 이거는 이제 억제해야 되고 억압해야 되고 굴복시켜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 이 통일부의 역할을 북한 지원부라고 본 거고 예. 이제부터는 우리 입장에 서야 한다. 우리 입장이라는 건 뭐냐? 바로 억제, 억압, 예. 그다음에 굴복 뭐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저는 권영세 의원을 왜 통일부 장관에 임명했는지가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데요. 장관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권영세 의원에게 그런 역할을 맡겨서 자 들어가서 이제 통일부를 이렇게 북한을 억압하는 도구로 써라라고 했는데 권영세 장관이 그 명령을 듣지 않고 기존의 통일부대로 운영하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면 1년 기간 동안 대통령이 뭐 남북 관계, 한미일 관계 이런 걸 거치면서 지금에 와서 대북 관계에 대해서 거의 대적하는 개념식으로 더 발전이 된 상태로 보십니까? 처음 취임하고 나서 1년 동안 계속 나빠진 거지요. 그러니까 대북관이. 근데 저는 제 추론으로는 김태효 씨의 세계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세계관에 침투했다. 그리고 내면화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태효 김태효 내면화됐다. 씨는 북한 붕괴론자입니다. 아하. 그렇게 강연하고 다녔어요. 아하. 2008년에 그 이명박 정부 때 비서관이었죠. 비서관이었는데 예. 그해 2008년 8월에 김정일 위원장이 이제 뇌졸중으로 쓰러졌죠. 예. 그 첩보를 입수하고 나서부터 곧 북은 붕괴한다, 무너진다. 여름에 무너지지 않으면 첫눈이 올 때까지는 무너진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도 아마 세게 압박하면 레이건 때 소련을 압박하니까 소련이 붕괴한 것처럼 계속 탄도미사일 쏘고 군비 경쟁 따라오다가 무너질 거다 이런 신념을 갖고 있을 거고 예. 또 하나 그 뭐냐면은 미중 충돌 임박론 파국설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김태호 차장이 그 미중이 곧 붙는다 충돌한다. 그러면 이기는 쪽에 붙어야 된다. 그게 이제 한미일 동맹 노선으로 가게 되는데 예. 이것이 계속해서 한 번, 두 번 가장 지근거리에 있잖아요. 대통령과 김태효의 세계관이 윤석열의 세계관으로 저는 내면화됐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이 통일부 폐지, 사실상 폐지죠. 이렇게 하려면 폐지하는 게 맞습니다. 통일부 없애는 게 맞습니다. 차라리 폐지해라. 사실 저기 이명박 정권 때 사실 그때 폐지하려고 했는데 부서 폐지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까 못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그 쉽지 않으니까 사실상 존치는 하되 기능을 바꿈으로써 사실상 폐지를 하겠다라는 의지인 것 같고
그렇죠. 정확히 예. 사실상 폐지론이죠. 예. 잠깐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에 붙어서 하나만 같이 여쭤보면 그러니까 북한 붕괴론 말입니다. 예. 뭐 붕괴를 한다 치고 그러니까 실제로 붕괴를 한다라고 예정했을 때 붕괴를 하면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를 별개로 뭐지 한민족 공동체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지금 저들의 주장대로 그러니까 김태호나 이런 이제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들의 주장대로 북한이 붕괴되면 그게 한국에는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재앙이죠, 재앙. 그리고 이거 현실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과학적 근거도 없고요. 그다음에 일단 중국이라는 우리는 한미동맹이 지난 70년간 우리의 우산이었고 예. 경제발전의 토대였는 반면 중국은 두 개의 동맹이 있었는데 하나의 동맹은 이제 소멸했고 하나의 동맹은 이제 북의 입장에서 보면 배반한 거거든요. 남쪽과 손잡았다 이렇게 보는 건데 어쨌든 G2로 부상한 중국의 대북 정책이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북핵 불용, 핵은 안 된다. 두 번째 전쟁 불용, 남쪽 한미 동맹에 의해서 무력 침탈은 우리도 개입하겠다 뭐 이런 것이고 세 번째가 북한 붕괴 불용입니다. 북한을 지탱하는 것. 예. 그러니까 순망치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입술. 우리 무너지면 이가 시리다. 완충지대로서 북한 정권은 존재해야 한다는 중국 입장에서도 확고한 입장이 1차 핵실험 때 정리된 3대 원칙인데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보수층 일각의 그 강경한 태도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극우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고 방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정권이 이제 휩쓸리는 경우가 매번 있었던 것 같아요. 노태우 정권 때 한 번 있었고, 이명박 정권 때 말씀하신 대로 있었고, 박근혜 정권 때는 심지어는 뭐까지 있었냐면 10만 명 수용하는 수용소를 저쪽 파주인가 어딘가 진짜 막 이런 계획까지 했던 거예요. 북한 붕괴를 가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또 다시 이제 윤석열 정권 딱 들어와도 제가 볼 때 이 사람들이 말은 안 하지만 사실상 북한 붕괴론을 강하게 믿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통일부 뭐하러 해?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오히려 통일부를 내세워 가지고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한다라든지 북을 공격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게 오히려 통일부 역할이다. 그러니까 평화 통일이 아니라 약간 뭐 흡수 통일론에 가까운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통일부로 북한에서 말씀드리면 이건 박정희 정권이 만든 거거든요. 국토통일원 1967년. 그리고 어쨌든 헌법 4조 예. 또 대통령의 책무를 규정한 헌법 66조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평화적 통일에 성실한 의무를 진다라고 했는데 참 윤 대통령 알 수 없는 건 왜 평화라는 말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취임사, 8.15 경축사, 유엔 연설, 신년 연설 다 전투적인 평화라는 말이 사라졌습니다. 이번에 통일부 없앤다는 말에 있어서도 그 발언에서도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의한 통일을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헌법의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화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비판점 뭐냐면 지난 정부를 보면 위장 평화였다. 가짜 평화다. 가짜 평화였다. 사실 뭐 평화를 부르짖었지만 북한 핵개발 고도하고 아무것도 막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좀 평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된다는 현실적 접근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허위 의식이기도 하고요. 허위 의식.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아하.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겁니다. 가상 세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금강산에 200만 명 다녀왔습니다. 금강산 관광. 예. 그리고 북쪽의 안내원들, 북쪽 주민들하고도 대화하고 소통하고 개성공단 11년 동안 가동하면서 거기 5만 5천 명의 북쪽 노동자와 2천 명의 남쪽 엔지니어나 경영진들이 함께 날마다 매일 이루어지는 작은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이것이 평화에 도움이 되는 것. 이게 가짜 평화입니까? 아니면은 핵실험을 준비하고 탄도미사일을 윤석열 정부 1년 기간 동안 100번 넘게 쏘았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중장거리, 대륙간 탄도미사일. 예. 그리고 여기서 핵 잠수함, 그다음에 핵 항공모함, 스텔스 전투기, 이 장거리 이 핵무기를 실어 나르는 전폭기 이런 것들이 동원되고 30만 명씩 야외 실기동 훈련하는 한미 훈련. 일촉즉발의 전장터. 이것이 진짜 평화입니까? 이거는 언어 전도예요. 이게 언어 전도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태도를 정부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지만은 사실상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고도화함으로써 예컨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때 우리가 사실 어느 정도 기대에 좀 부풀었지 않습니까? 그런 기대감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통일부가 도대체 이런 상황 속에서 꼭 이 정권이 아니다 하더라도
민주당 정권이라면 예. 민주당 정권이다 하더라도 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핵무기가 필요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91년 전술핵이 100개 여기서 군산공항에서 철수한 이후에 이제 미국의 핵 우산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선언 8가지 원칙입니다. 예. 제조, 음흠. 생산, 시험, 그다음에 반입, 또 보유, 저장, 배비, 사용 이 8개를 이제 하지 않겠다. 공동선언을 했죠. 물론 이게 이제 무력화됐다, 백지화됐다 하지만 이 도덕적 기준입니다. 또 법률적 기준입니다. 북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근거란 예.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북은 동유럽이 무너지고 하나의 동맹이 소멸하고 하나의 동맹이 배반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 92년 초에 대남 담당 비서 김용순 비서를 워싱턴에 보냅니다. 워싱턴에 보내서 수교를 하면 우리가 주한미군 철수를 용인하겠다.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북의 입장은 그 제안을 해놓고 아직도 답을 안 주고 있다. 이게 이 북한의 공식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90년에 한소 수교, 92년에 한중 수교 이후에 북한의 생존 전략, 북한의 목표는 생존입니다. 생존. 세계 최강의 미국 그리고 최강의 한미 동맹 그 속에서 매년 봄에 3월, 4월 초에 이루어지는 당시에 팀 스피릿 훈련, 그 뒤에 이제 독수리 훈련, 8월에 이루어지는 을지 프리덤 가이드 훈련, 이 연례로 2번씩 이루어지는 이 대규모 훈련을 북의 입장에서는 핵 침공 연습으로 봅니다. 아하. 그러니까 자기들이 손 놓고 있어서는 그냥 밀고 올라오면 끝나는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경기를 일으키는 거란 말이죠. 최우선 목표는 그것을 어떻게 저지하는 거에 있는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래서 지금까지 핵을 자신들이 이제 억지력으로 개발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핵 포기 의사를 나타낸 것은 크게 3번입니다. 그 3번 다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그들이 얘기하는 핵 침공 연습을 유예하거나 연기했을 때 이 자기들이 전략적 결단을 하게 됩니다. 94년이 그렇고요. 그 제네바 합의가 그리고 2005년에 핵 포기 결단 그리고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그 한미 군사 훈련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예. 문 대통령이 요청해서 그때 이제 그 이제 전략적 결단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하노이 결렬 하노이하고 싱가포르 북미 트럼프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 입으로 기자회견에서 한미 군사 연습을 우어 게임이라고 칭했거든요. 예. 돈만 많이 들고 내가 봐도 이건 너무 도발적이다. 이거 안 하겠다. 2번 약속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약속하고 판문점에 번개 회동할 때 약속하고 예. 오매불망. 그러니까 우리는 북이 늘 약속을 깨고 변덕을 부린다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보면 약속을 안 지킨 것은 피장파장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그렇죠. 예.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북의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북이 핵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북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비핵화가 아니라 사실상 핵 군축하자. 핵 동결과 우리가 이제 핵 보유국이다 사실상 핵 보유국은 사실인데 다만 우리가 핵 개발을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미 만들어준 것 중에서 일부를 갖다 좀 줄이거나 이게 좀 정확한 인식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북은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렇죠. 없는데요. 이렇게 만든 또 배경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핵 문제가 시작했을 때는요. 북의 그 IAEA의 그 특별 사찰을 하자고 하고 해서 북한 1차 핵 위기 때는 북이 핵을 5g의 플루토늄을 꼬불친 의혹이 있다.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핵무기를 60개 정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커졌잖아요. 차원이 달라졌네요. 5g의 플루토늄과 60개의 핵무기. 이게 지난 핵무기 역사, 북한 핵의 30년 역사입니다. 우리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런데요, 주목할 것은 우리는 이 핵 문제가 남과 북 사이에서 빚어진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국제 정치 적대 관계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한미일 북중로로 이렇게 했던 냉전 시대, 요즘 이제 신냉전 그런 기류가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한미 동맹 그리고 미국의 핵 우산에 의존했고 북은 북중 동맹, 북러 동맹 그거 와해되면서 자체적인 핵 개발에 매달렸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이 한반도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질 것이 어떤 이해관계가 있느냐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놓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뭐냐면 미국이 일본이고 중국이고요. 예. 현상 유지를 선호합니다. 뭐 통일을 이대로가 원하자. 좋다는 거죠. 미국의 이익입니다. 예. 이대로가 분단과 적대가 중국의 이익이고 일본의 이익입니다. 이걸 뚫고 나갈 것은 6.15 선언 공동선언 1항에 나와 있는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남과 북. 우리 주인이 자주적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하는 그 문제인식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 윤 대통령 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뭐냐? 예. 미국에 기대서 풀어가려고 하고 일본에 기대서 풀어가려고 하고 이게 잘못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있는데 이분이 또 이제 김영호 성신여대 정외과 교수, 김정은 정권 타도를 주장하면서 인권 문제로 북한을 압박하고 변화시켜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대북 강경파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장관? 이분이 원래는 운동권 출신이죠. 저는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상 전향자거든요. 사상 전향자입니까? 네. 운동권. 운동권이라면 어떤 운동을? 운동권, 민주화 운동권 예. 했던 분으로 알고 예. 있어요. 되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완전히 극우로 돌았단 말이죠. 되게 극단적인 사고 방식을 가진 그렇죠. 사람들은 극좌하다가 좌와 우로 극우. 이걸 바꿀 수 있어도 이 극단성은 못 벗더라고요. 근데 사상 전향한 사람들에게 핵심은 뭐냐면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 믿을 수 없습니까? 믿을 수 없죠. 어. 자기 정신 세계가 분열적입니다. 원래 사람은 청년 시절, 젊은 시절의 생각이 평생 가는 거잖아요. 예? 바꿀 근데 수도 있죠. 그것을 바꿀 수 있지만 예. 내면 세계는 두 개가 늘 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최악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아하. 통일부 없애라, 차라리 폐지해라 없애라. 하는 아.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분이 이제 하신 말씀을 좀 들어가 보면은 전쟁 이후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게릴라 전쟁과는 다른 형태의 전복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뭐 이런 건데 이게 무슨 80년대 상황이라면 맞겠는데 지금 저게 사실 현실에서 굉장히 동떨어진 사고 방식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현실감을 상실한 분이고, 그러니까 현실 감각이 아니라 자기를 갖다 일단 상상계에서 멀어진 분인데 이런 분을 갖다가 바깥에 장관이다. 들여가서 장관을 시키는. 왜냐하면 이제 통일부라든지 이런 데 부서는 정권이 바뀐다 하더라도 어떤 일관적으로 가는 그렇죠. 그런 일관성 프로토콜 같은 게 있는데 이런 분이 오게 되면 이제 그게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노태우 정부부터 예. 노태우 정부 때 만든 게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요. 그렇죠. 교류 협력 단계 1단계, 2단계, 남북 연합 단계, 그리고 통일로 가자는 게 역대 정부 7번에 걸친 직선제 대통령 정부의 공식적인 대북관이고 철학입니다. 그런데 예. 이 정부는 그걸 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부인 노태우 정부가 만든 거거든요.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이라는 것이. 예. 그리고 이제 지금 김용호 내정자가 예. 김정은을 타도해야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려야 통일이 된다고 했는데 예. 그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94년입니다. 그때 아마 6.25 이후에 가장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김일성 사망. 북은 김일성의 나라니까 김일성 사망. 그때 많은 사람들이 북이 무너질 것이라고 봤습니다. 특히 YS 대통령이 회고록에 이렇게 썼어요.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나중에 저 학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정상회담 보름 전이었거든요. 김일성 주석과의 남북 정상회담은 유효하다고 하셨더라면 그 남북 관계 관리를 해나갈 수 있는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쓸데없는 소리. 그때 전문가란 놈들이 100이면 100명이면 100명 다 예. 이제 무너집니다. 아. 무너집니다. 기다리십시오. 아. 정상회담은 무슨 얼어 죽을. 저도 그때 제가 통일부 출입 기자였고 북한 담당 기자였습니다. 제가 김일성 사망을 24시간 생중계 방송을 했습니다. 예. 뭐 48시간, 72시간 계속하면서 전문가들과 수없이 인터뷰했습니다. 뭐 대학 총장을 지낸 분, 뭐 평생 남북 관계를 연구하신 분, 정치학자, 국제정치학자, 사회학자. 정말 100이면 100. 다 붕괴한다. 빠르면 3일. 어쩌면 석 달. 늦어도 3년 안에
김일성 없는 북한은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진단했어요. 어허. 그런데 김일성 주석 사망 후 30년이 지났습니다. 자, 김정일 위원장이 2008년에 뇌졸중으로 쓰러졌을 때 또 그때 정권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었어요. 곧 무너진다. 자, 이번에 이제 통일부 장관 임명된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 무너지면 통일된다. 이런 이제 허황된 망상을 쫓는, 그러니까 보고 싶은 대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보고 싶은 대로 봐서 안 된다. 저는 또 이거 좀 보면 이제 차관 임명할 때 이번에 차관을 외교부 출신의 이제 북미라인을 임명을 하고 통일 네. 비서관도 외부에서 들여오고,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이런 상황에서 현정은 현대 회장이 방북 신청을 했을 때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외무성,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외교부겠죠. 외교부에서 예전에는 항상 입경이라는 표현을 뭐 더 장관님 잘 아시겠지만 써왔다가 이번에는 입국을 불허한다라고 말해서 어떻게 보면 공교롭게 양쪽 나라가 서로를 그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외교적 관계로 좀 치환해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크게 보면 남쪽에 대한 기대는 접었습니다. 아하. 북에 저는 이제 북한 지도자와 이제 대화를 토론도 하고 하셨으니까. 담판을 해봤잖아요. 모든 관심의 하나에서 10가지 워싱턴에 가 있습니다. 아하. 이 자기들의 생존 확보는 북미 간의 적대 관계를 어떻게든 이건 풀어내야 하는 것이 국가 생존 목표인데요. 이제 때로는 이제 남쪽에 의지해서 워싱턴을 지렛대로. 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접었습니다. 아하. 지금 좀 저 통통을 꼼지락꼼지락하는 것이 지금 북일 아, 정상회담. 기시다가 추구하고 그렇죠. 했다고.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기시다는 기시다의 이해관계, 김정은은 김정은의 이해관계 둘이 맞습니다. 아하. 이해관계가 맞아요.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에 김영철 전 통전부장 정치구원을 고문으로 이제 다시 재등장을 시켰어요. 곰곰 생각해 보니까 제가 김정은 위원장이라면 저 워싱턴에 백악관까지 들어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북미 정상회담, 싱가폴, 하노이 다 배석했던 인물이에요. 워싱턴을 가장 잘 현장을 안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문제를 다뤘기 때문에 우선 기시다와의 그 북일 관계 정상회담 그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본을 거쳐서, 그리고 기시다가 지금 북쪽과 막부 접촉을 하는 것은 미국과 실시간으로 상의하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만 낙동강 오리알 될 가능성도 소외될 있습니다. 수 있다. 예. 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 뵙고 있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깐 하면서 이제 한 2분 남아서요. 3분 남아서 민주당 얘기를 좀 하면서 마무리할 텐데, 청취자 질문으로 장관님 내년 출마하십니까? 물어보시는 청취자가 있습니다. 오늘 혁신위원장이 그런 얘기했더군요. 예.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에는 관심이 없고 예. 자기 정치에 몰두해서 당이 지리멸렬하다, 이런 비판을 했던데, 예. 그걸 이제 그 말씀에 이제 제 답변으로 하면 예. 저는 자기 정치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당과 대한민국의 운명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아하. 뭐 무슨 역할이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이 전주시지 않습니까? 예. 출마설이 그래도 계속 지역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죠. 말씀하신 것은 그 출마하는 두 가지 방식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은데요. 또 나오느냐 하는 얘기를 듣고 나오고 싶진 않고요. 민심이 부른다면 그때 가서 판단하겠습니다. 민심이 부른다 판단하겠다. 이제 당 상황 혁신이 말씀하셨는데, 그 당 혁신이가 오늘 발표한 내용 보니까 또 특정 의원들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분들 당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사실 그거는 당 혁신위가 당을 흔들지 마라 말하는 건 또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 당에서 말도 못하냐, 이런 반론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민주당의 목표는 총선 승리고 이제 정권 탈환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뭐 뭉치면 살고 예. 흩어지면 죽는 거고, 여론조사도 내부에 분열과 갈등이 있으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고, 예. 한 목소리로 원팀이 되면 올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미처 말 못한 한마디는 꼭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제가 중국의 연변대학의 그 한반도 전문가들 20명과 3박 4일 동안 집중 토론을 했어요. 조선반도 연구소. 예. 그 조선반도 연구소가 중국 내에 60개 대학에 있는데 그중에 국가급은 연변대학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예. 그 전문가들도 이걸 알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도발적이고 도전적이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기들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한미일 동맹에 대해서 우리도 괴롭다. 그렇지만 그것을 즐기는 사람은 미국과 북한이다. 그래서 저도 이제 미국이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예. 북한이 왜 즐기냐? 좋아한다는 거죠. 왜냐? 한미 동맹은 북을 억제하는 동맹이지만 한미일 동맹은 중국 억제 동맹입니다. 표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자기들로서는 뒷배가 중국과 러시아가 든든하게 되는 거죠. 이제 남쪽의 협력과 도움 없이도 교류 협력 없이도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으로 잘 살았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재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무엇보다 가서 느끼신 게 중국 입장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판단한다고 들으셨다면서요? 인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인내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전문가들이 아하. 한국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중국의 그 대학마다 지역 연구소가 있는데요. 예. 그 나라별로 연구소는 세 나라만 있습니다. 미국 연구소, 예. 러시아 연구소, 조선반도 연구소. 아하. 그리고는 일본도 동북아 지역 연구소에 들어갑니다. 아, 일본 연구소 따로 없군요. 예, 일본 연구소가 없고. 아하. 그만큼 조선반도는 자신들에게 국제정치 역학에 서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미일 이 준군사동맹 노선으로 가는 것이 마뜩치 않고 괴롭지만 그러나 발로 차서 미국 쪽으로 아예 보낼 수는 없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윤석열 그렇죠. 정부만 보수 진보를 떠나서 좀 특이한 정부를 보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다음 정부가 확실하게 교체될 것인가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정권 교체가 예, 될 예. 것인가? 그리고 또 체제 그러니까 중국의 이제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민주 집중제를 얘기하면서 예. 우리 시스템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같은 사람이 배출될 수 없는 시스템이다. 자기들 시스템이 우월하다. 뭐 이런 얘기도. 갑자기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나온 거 보고 또 중국도 좀 놀랬다. 뭐 이런 사실 말씀이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가지 내치나 외교안보 남북관계 다루는 걸 보면은 예. 특히 이 진보 보수 말고 우리 중간층에 있는 국민들은 속은 거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말씀 여기까지 듣고 다음에 또 민주당 얘기 또 상임 고문 여쭐 시간 있으면 좋겠습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장관님. 예,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